자, 그러면 오늘 우리 원남교당 주모라 하는 공부, 소심정경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제3장 명영기 방법. 제가 앞에 지금 영인본을 종류를 네. 두 개를 지금 맨 앞에 이 자료에 요 해당하는 걸 이제 맨 앞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요거는 요거하고 종류가 요거하고 두 가지인데 위에 거는 상산 박장식 그 대원정사의 친형인 박영식 교무님이 만드신 그런 출판물이고, 두 번째는 교당에서 원불교 교무들 훈련할 때, 동선할 때, 중앙선원에서 훈련할 때 그때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사로 한 어떤 자료를 지금 영인을 한 것인데, 내용이 거의 같은데 조금 글자가 달라진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맨 앞에 배치를 한 의도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미 이것에 대하여 원불교 신문이든 혹은 책으로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글자를 한문 한 줄, 한글 번역 한 줄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번역되어 있는 내용하고 한문 글자하고 아무리 맞출라 해도 뭐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인본을 찾아서 확인해 보면 한자가 다른 거예요. 책으로 출판하는 사람도 해석은 번역은 원래 영인본이 있는 대로 해놓고 책이나 신문에는 틀린 글자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어떤 저자라 할까 필자라 할까 글 쓴 사람 의도와 관계없이 어떤 책을 만들거나 뭔가를 만들 때 그 만드는 사람의 어떤 실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원 자료가 조금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한문이든 영어든 특히 한문은 한 줄 한 줄 대조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자료 만들면서도 해보니까 더러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떤 그런 걸 유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자료 자체도 영인본 자료 자체도 보면은 문맥 전개상 가만히 보면은 이 글자가 아닌데 그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확인해 보면 하여튼 이 두 개의 영인본, 두 종류의 영인본에는 글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자료가 만들어지기 앞에 영보국 정전편이라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확인해 보면은 이 두 종류의 그 영인본하고 다르게 문맥에 맞는 글자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인본 만드는 그때도 어떤 오류라 할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헌이든 글자가 원래 말하고 글 쓰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런 글자가 놓여질 수 있다는 것도 막 염두에 두고 항상 전체적인 흐름, 어떤 말하거나 글 쓴 사람의 의도 그런 걸 살피면서 글자를 봐야 되지. 글자에 너무 눈앞에 놓여진 어떤 글자 자체에 너무 매이다 보면은 막 실수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자료 맨 앞에는 일단 한문을 배치를 했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한글 번역문을 배치를 해서 이걸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3장 전체가 우리 눈앞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료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방법이 일단 전체적인 걸 한번 쑥 빠르게 훑어보고 그다음에 한 줄 한 줄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보통들 막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든 전체와 관계 속에서 그걸 찾아보지 않으면 또 잘못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막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줌 갖고 공부할 때 그렇다고 해서 앞에 걸 우리 같이 한번 다 훑어보고 하자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있고 해서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줄 한 줄 한번 공부하면서 진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을 주고 받으면서 막 해봅시다. 일단 그래서 이 제목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제목은 물론 정산종사님이 정하신 겁니다. 원래 이것이 원불교 최초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수양연구 요론에 있는 것인데 그걸 한문으로 옮긴 것인데 수양연구 요론의 정정 요론에서는 각 단락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제목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걸 정산종사님이 단락을 구분하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연기 방법, 이 제목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명연기 방법. 명음 밝히다, 밝게 하다. 한번 권하게, 드러나게 그걸 따져보자. 무엇을 연기 방법. 연기할 때 연기는 기 에너지를 련하는 방법. 련. 쇠를 불에 달구다 익히다 하니까 하여튼 기를 단련하고 기를 수련하는 방법.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들여다보자. 이래서 명연기 방법이니까 이 제3장은 우리 몸에 있는 기를 어떻게 수련하느냐, 단련하느냐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퍼플렉시티 AI에 연기란 말을 한번 집어넣어 보니까 막
길을 단련하다 하면서 조금 길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는 안 보고 앞부분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기, 즉 에너지 또는 생명력을 수련하고 강화하여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려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놓고 막 쭉 나옵니다 보니까. 그래 정기신도 나오고 이게 수십연경에 우리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다. 정기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맨 첫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네모로 둘러싼 단락은 그냥 제가 편집의 편의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걸 우리 김원을 님이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는 게 낫겠죠. 이장. 제가요? 소리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저는 그 화면이 작아가지고요. 안 보입니까? 보이기는 조금 보이는데 막 그러면 안 되겠다. 예, 그걸 눈 가까이 휴대폰으로 합니까? 예, 그러니까 눈 아, 가까이 하면 너무 막 화면에 휴대폰으로 얼굴이 막 하기는구나. 예, 법사님은 휴대폰입니까? 아니, 노트북. 노트북, 법사님 크기가 좀 읽을까요? 보이죠? 예. 그러면 의수련지사가 부지수화 현모지리와 오행생화 지도하면 즉도시 이게 앞자입니까? 적도치 장자입니다. 장점 장점 아희이라 아이히라 희인이라 아히이라 아희야라고 부릅니까? 이자를 귀자 아희 이 귀자에 야라고 뭐뭐 읽어요? 할 뿐이다. 야라고 읽어요? 아니 아희야니라 아희이니라 입이 이놓고 할 때 이자 그럼 아희이니라 이렇게 아히이니라 도시 장점 아희이니라 즉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한문하고 같이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수련지사가 수련하는 선비 혹은 사람이 수련, 훈련 막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부지 알지 못한다. 무엇을 이 부지는 수하현묘지리와 오행청화지도 두 가지를 지배하는 구절인데 수, 물과 불의 현묘한 리, 이치, 진리 하여튼 수화의 이치와 오행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생겨나고 생성되고 화 변화되는 도 이 두 가지 그걸 모르면 즉 도는 헛되이 보람없이 다만 이렇게 이제 한문 그렇게 되는 게 글자 이 도자인데 단지 다만 이거 모르고 수련하면은 단지 장점아희 자 장은 화장이고 점은 점 찍다 혹은 고치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단장을 한다. 화장을 하고 아이들이 화장을 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또 점을 찍다 해도 되겠고 오히려 화장을 했다가 또 고친다. 그게 낫겠네요. 차라리. 화장했다가 고치고 하는 점 찍는다 보다는 그게 낫겠죠. 왜냐하면 이 장자 앞에 이미 화장한다는 단어 속에는 점을 찍든 그리든 다 포함이 되니까 이 점이란 걸 고치다고 번역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이 다른 번역 보면 막 그냥 점 찍는다라고 많이 해놨어요. 보면 해놨는데 그거보다는 고친다. 화장하고 고치는 그다음에 아히 할 때 우리가 아히 해가지고 그냥 막 아이 아동 어린아이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희는 아이의 희가 아니고 희는 희롱하다 장난하다 뜻이거든. 유희 희롱 이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아희는 아이들의 장난 아이들의 희롱 우리가 번역할 때 막 희롱이라고 번역을 들어 하는 경우도 봤는데 아이들의 희롱보다는 수련하는 게 희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난이다. 네가 지금 수련하는 거냐 멋모르고 장난치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수련을 한다고 하면서 수화 현묘지리와 보행 생활 지도를 모르면 그거는 수련이 아니고 그저 아이들의 장난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제3장에서 혹은 이 수심정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수련하는 건데 뭘 핵심적으로 알고 해야 되느냐? 무슨 이치를 수화 현묘지리 오행 생활지도.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두 가지 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것이 도대체 뭐냐?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냥 물과 불의 현묘한 이치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때 물이나 불이란 그냥 단어입니까? 아니면 뭔가 비유적인 뭔가 상징적인 그런 단어입니까? 천지. 아니면 두 가지 다 포함이 됩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의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예, 비유해서 그러니까 천지의 현묘한 이치 그 말 아니겠어요? 천지 천지 수화가 천지이겠습니까? 저는 천지로 보이는데 자, 우리가 이게 글자로만 보면 오행 안에 수화도 포함은 되죠. 오행이라 하면은 일월 우리가 요일 달력을 보면 일월이 있고 그다음에 화수 목금토가 나오는데 일월은 태양과 달이고 화수 목금토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여튼 화수목금토가 오행입니다. 화수목금토. 그러면 앞에 있는 수화가 화수목금토에 속하는 화수이라면 이렇게 따로 수화현모지리라 하지는 않겠죠. 다르니까 이런 게 했는데 결국은 물론 이 내려가 보면 물기운 불기운이라 말을 씁니다.
서기는 수화와 관계되는 우리 원불교 경전의 좌선법에 보면은 숫자와 화자가 들어가는 단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수승화강, 수, 예, 수성, 응, 화강. 예. 예. 자선법의 핵심되는 단어가 수성, 화강. 수는 성, 위로 오르고, 불은 강, 강은 밑으로 내린다. 인공강우, 강수량 할 때, 강수량 할 때 그 강 내리다. 그러니까 불은 밑으로 내리는 게 수성화강이고 자선의 핵심인데, 그 사실은 그 수화 현묘질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물과 물기운 불균이 맞고, 그러면서도 그것은 사실은 또 다른 단어. 우리가 참회문에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그 음양상성의 통가? 그렇죠. 예, 음양상성. 그러니까 숫자와 화자는 바로 음과 양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인데, 결국은 수와 현묘지리는 음양의 이치고 밑에 있거는 오행. 그러면 우리가 음양오행 이런 단어가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음양오행.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주 보러 갈 때, 8글자를 따질 때는 항상 8글자가 그게 음이냐, 양이냐, 음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이게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어느 것이냐, 오행이라도 그것이, 예를 들면 수라면 양의 수냐, 양에 속하는 수냐, 음에 속하는 수냐, 그렇게도 따지고. 그래서 인생 전체를 막 따지는데, 결국 사주에서 인생 전체를 따질 때도 음양오행으로 막 따진단 말입니다. 우리 동양 철학에서. 그래서 이건 그거와는 관계없지만 이렇게 해보는 거고, 사실 우리 원일님이 하고 있는 그 예, 한의학 분야, 그렇죠. 예. 한의학 그거는, 분야도 사실은 음양 예, 오행으로 음양오행으로, 아, 예, 치료하고 진단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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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건 결국은 가만 보면 동양사상의 바탕인 음양오행의 이치를 말하고 그것과 연결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음양오행의 이치를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오행 뒤에 생화지도라고 해버리면 그냥 막 오행이 생긴다라고 해버리는데, 생기고 변화한다 할 때 항상 오행 뒤에는 참회문에 보면은 음양상승하고 관계되면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예. 삼생, 악행자는 삼계. 예,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다. 이 상생상극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서로 살려준다.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에서는 항상 우리의 만남이 상생의 선년이 되도록 하는 말을 원불교 참 자주 쓰잖아요. 상생의 선년이 되도록. 서로 살려주는 그런 인연. 상극은 서로를 해치고, 서로를 해롭게 하고, 서로를 죽이는,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상생상극이란 말을 참 어행에서는 자연히 어행끼리 상생의 관계냐 상극의 관계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행 생화 지도할 때 이 여기서는 생자만 들어 있지만은 사실 이 안에는 상생상극할 때 극자도 들어 있겠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수화 현묘지리와 어행생화지도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예. 제가 한번 이 3장을 쭉 훑어봤는데, 수화는 참 자주 나오는데, 가면 목화, 토금수, 어행은 나오느냐 하면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왜 어행 생화지도라 했느냐? 이렇게 말은 해놓고, 그래서는 어떤 이유든 간에 그 부분을 상세하게 밝히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 맨 앞에 이 두 가지 도리를 강조를 했으니까. 왜 오행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했지? 그럼 언급 안 한 오행 생화지는 뭐냐? 다른 문헌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선시대 말 이옥포가 저술한 영보국 정정편의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한문이. 그리고 서태산 대종사와 훈산 이춘풍 선진의 번역으로 이루어진 대종세 감수해갖고 소양연구 요론 속의 정정 요론의 그 번역하고도 거의 같습니다. 하여튼 번역은 훈사님이 하셨고 감수는 대종세님이 하셨다. 아까 우리가 막 단장하고 꾸미는 해서 이 점자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안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여기 지금은 이제 돌려가지고요. 이제 잘 예, 보여가지고 읽을 수는 있습니다. 예. 예, 글자가 좀 보입니까? 크게 예, 보입니까? 예. 예. 제가 일부러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아니요, 지금 이제 옆으로 돌려가지고요. 이제 예, 잘 예. 보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 대저 정정 연도 집업은 내련 자기 조화 지도하여 구력 행제하면 심화 불강하고 하강. 신수 상승 상승하나니 예. 이게 하강하는 게 이게 호흡 수련의 그게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 가지고요. 그렇죠. 그, 예. 그래가지고 그 수련할 때 보통 그 입에 침이 나와야지 그게 수승하강이 잘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들 하시니까요. 하여튼 한문부터 먼저 예, 우리가 예, 예,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문부터 먼저 보면 막
하여튼 핵심은 이 수행연구 요론의 1장, 2장이 정정요론인데 네. 결국 우리는 막 정정요론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예. 정정요론이기 때문에 핵심은 또 여기 나오는 정정입니다. 핵심은 정정. 우리는 정정의 공부를 한다. 정정요론, 정정의 중요한 것에 대하여 따져본다. 그래서 연도 앞에는 연기했는데 도자라 하면은 한자 찾아보면은 막 나르다, 깨닫다, 막 추측하다 그런 뜻도 있는데 결국은 깨닫다도 있으니까 연도하면 그냥 막 수련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수련하고 깨닫는, 아는 정정을 연도한다. 정정을 단련한다. 정정 단련하는 법은 또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련 자기조화 지도. 내련하면 무슨 단어하고 상대적인 단어입니까? 앞에 안내자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바깥 여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더 내려가다 보면은 외련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련, 외련. 안으로 단련하는 거하고 밖으로 단련하는 거, 그 기준은 좀 애매모호하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안내자를 썼으니까 우리의 어떤 외부 활동보다는 우리의 어떤 내부 활동이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고 하여튼 내련이다 이거는 외련이 아니라. 그리고 이 도 앞에 자기 조화란 말이 막 자기 조화. 말이 참 애매모호한 말이죠. 자기 조화의 도. 읽어 나가다 보면 자기란 말을 빼버리고 그냥 조화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무엇이 자기 조화의 도냐? 자기 조화가 뭐냐? 이게 결국은 에너지를 앞에서 말한 에너지 심신을 균형이 깨지면 안 되는 거, 균형을 바로 잡는 거 하고 관계는 되겠죠. 그런데 이 조화는 뭔가 만드는 거니까 이때 조화는 이것과 저것이 잘 어울린다가 아니라 이게 만들조차 변화될 화자니까 뭔가 심신작용으로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뭔가 만드는 거다. 에너지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하여튼 그것이 자기 조화다 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막연하니까 우리가 내려가다 보면은 나오는데 결국은 바로 밑에 나오는 거 물 기운과 불 기운의 어떤 조화. 자, 그래서 그걸 구력 행지.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구자. 잠깐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오래오래 계속 해야 되지. 잠깐 해보고 뭐가 안 되네요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오래 해봐야 된다. 그리고 역자는 힘껏 해야 된다. 근데 그냥 막 살며시 하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해야 되고 힘껏 해야 되고 행동을 뭐 대하여
정정, 자기 조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심화, 심장의 불기운은 하강하고 신장, 콩팥의 물 기운은 위로 올라간다. 수성 화강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래 되면 원불교 자선법이니까 참선을 오랫동안 힘껏 하면은 수성화강이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기 연도의 핵심은 좌선이다. 우리 원불교 좌선법에 있어서 좌선을 하는 목적이 좌선을 제대로 하면 수성화강이라 해서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헌은 그런데 예. 머리에 불기운은 내리고 그랬는데 여기는 심장에 불기운은 내리고 그랬네요. 이건 이때 심장은 이 불기운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원래 이 불의 기운은 심장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다. 이 불화자 이 에너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총본부라 해야 되나? 그것은 심화다. 그럼 김원을 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말, 예. 법사님 말에 대해. 예, 심하고 신수는 그게 이제 오장 배속에 따라 가지고요. 각 오장에 속하는 거에 그 이제 분배돼 가지고 속하는 거에 따르면 심장은 화에 속하고요. 신장은 수장부거든요. 보통 이제 간신, 비폐신하고 목화, 토금수하고 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뭐 구미라든지 뭐 신고 감심함이라든지 오장 배속이 한 몇십 가지가 있어요. 오장으로 나눠지는 게요. 그 중에 하나죠. 뭐 심장은 당연히 이게 적색깔이고 신장은 그 이제 오장 배속에 의하면 이제 검은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오장 배속이라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보면 신수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장에서 명문화가 있어가지고요. 신수를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이게 뭐 찐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이게 거기서 명문화를 이제 거기서 이제 찜통에서 찌듯이 해가지고 수기운이 이제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네. 가선법에서 얘기한 거는 머리에 불기운은 내리고 단전에 물기운은 올리고 그게 이제 예, 그런데 어차피 뭐, 수성화강인데 여기는 인간 몸을 심장과 신장을 대비를 해놨으니까 예, 그- 이거는 이제 수승화강에 대해서 이제 오장 배속으로 나오고요. 머리에 이제 심장에서 이제 열이 보통 이제 생겨가지고 머리로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에 풍기운을 받아가지고요. 머리로 올라가서 이제 뭐 두풍이 되든지 아니면 이제 머리에 열이 생기는 거죠. 두통이 되든지 뭐 머리에 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구조가요. 이제 밑에서 이제 간열을 받아가지고 심장을 거쳐서 머리로 열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심장이든 신장이든 이거는 현재 불기운이 현재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 발생한 출발점이랄까. 그걸 말하려고 앞에 심화, 신수란 말을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오장 배속이라 가지고요. 이게 원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동양 철학에는 그냥 오행법에 대해 배속이 되는 게 이게 마치 원래부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냥 이게 공식처럼 나와 있어요. 이거는 심화 신수는 예 예. 공식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5가지씩 나눠져 있거든요. 오장에 배속되는 표가 있어가지고요. 오장 배속표라 가지고 그거는 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사님이 지적한 건 이제 현재 장소가 음, 하고 이제 연결돼서 좀 그런데 음. 하여튼 그게 이제 콩팥은 심 물기운이 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공장이고 심장은 불균이 만들어지는 공장인데 거기서 만드는 만들어진 공장이 불기운이 아니고요. 예? 원래 이제 그 이제 심화가 이게 예. 하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게 반대로 이제 이게 생리적으로 이제 하강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병리적으로 이게 위로 상승하니까 머리에 이제 열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렇 안 돼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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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래는 불의 특성 자체가 우리가 따져보면 어떠세요? 불은 불이야 하면 불은 위로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물은 특성 물은 가만하면 밑으로 뭐 됩니까?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흘러내려가는 수성 하강이 되려면 자연 상태로 놔주지 아니하고 해야 됩니까? 사람이 거꾸로 회전시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 노력이 좌선이다. 이래 되겠죠, 뭐. 좌선 명상. 예. 하여튼 이게 이 이제 정도 그런 게 하고 아니고요. 예, 그게 아니고 우주의 이 변화에 따라서 예, 이게 그 이제 전기가 올라와서 비가 돼서 내리는 그런 전체적인 우주적인 개념이라 가지고요. 예. 그래 당연히 그냥 이거는 이제 수승화강이 우주적인 개념이라 보면 그냥 이- 원래 기본 이론이거든요. 이게 신체 한정하는 게 아니고 예 우주적인 우 우주적인 예 우주적으로도 그렇죠. 수성 화강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천지에 그 수승화강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몸에 이 사람은 소우주라고 돼 있어가지고 예. 천지를 따라서 사람이 형성된 거라 가지고 같이 천지하고 같이 상응되게끔 그렇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주적으로는 수성 화강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비가 오는 게 이제 예, 화가 이제 내려오는 거고요. 그 이제 수증기 같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바닷물이 예, 바닷물이 증발돼서 이제 점점 올라간다든지 예. 그런 개념이죠, 뭐 하여튼. 바닷물이 기체가 돼서 올라가면 예, 예. 수성이고 아니요, 예, 그렇죠. 수승이고, 그 이제 비가 돼서 내리는 게 화강에 가깝죠, 뭐. 예. 비는 비는 물인데 물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 더워진 게 물이 이제 그 기화돼서 올라가지 더워진 공기가 음. 만나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게 물이 그거는 변화된 거고요. 예. 이치는 이렇게 떨어지 화가 내려온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 비가 현상이 내리는 게 예, 예, 한이야 그런 데서는 예. 불화자가 내려온다 이렇게 연결됩니까? 예, 그렇죠. 예. 음. 얼른 들으면 납득이 잘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기본 이론인데 갑자기
돼가지고 이 동양 철학에서는 이게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 얼핏 잘 이해가 잘 안 돼갖고 이거 비가 내리는 게 불이 화가 내려오는 거다. 이게 뜨거워진 그 여름에 예, 예. 뜨거워진 공기가 올라가지고 그게 이제 내려오는 거니까요. 음, 하여튼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하여튼 수성화강을 인체 속에만 생각해봤지 우주적으로는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아니 그냥 인체하고 그 우주하고 이게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게 인체는 이게 오, 소우주라 가지고 그 동의보감에 보면 제일 처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동의보감 수성화강이 언급이 됩니까? 아니 처음에? 수승화학도 나오고 제일 보면 동의보감에 처음에 보면 양생법이라 가지고 거의 도교에서 뭐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막 그게 한 게 다 양생법이 돼 가지고 그게 한 챕터가 엄청 처음이 양생법으로 시작해요. 그게 예. 동의보감이요. 그래가지고 동의보감에 제일 먼저 나오는 약재가 이제 경옥고죠. 경옥고가 이제 그걸 사람을 계속 이제 오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그 근본적인 게 이제 그 수부터 그러니까 음, 흙 색깔, 그다음에 수기운 그런 걸 모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장 먼저 이 인체를 이게 보강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뭐. 네, 알겠어요. 다음에 동의보감 그 부분도 한 자료를 한번 네, 네, 만들어 네. 네. 오늘 원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예. 하도 이 부분은 이제 영보국 정정편에서 하는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한문 내용 자체는. 음, 그리고 서태산 대종사님이 감독하에 번역한 거는 어, 이렇게 번역돼 마음불이 아래로 내리고 신경불이 위로 오르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좀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생경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우리가 마음불이 아래로 내리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마음에 불이 심장, 붙었다. 심장 상한 게 내리를 예. 아래로 내리고 내 심장이 상했는데 상해가지고 열받았는데 열은 사실은 머리가 빠져. 심장이 어, 상해. 음, 열은 머리가 빠고 그거를 아래로 내리고. 콩팥을 여기서는 신경이야 신경. 신경은 오늘님 그 한의학에 있어서 여기 뭐 어떤 뭐지 맥이라 해야 되나? 이거는 심장, 경락 예, 경락으로 돼 있나 본데요. 음. 신경이라는 경락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12경맥이 있으니까요. 그중에 이제 신장하고 족소음 신경하고 이제 신장 발바닥에 이게 발바닥 그 용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몸 이렇게 쭉 타고 올라오는 경락이 있거든요. 아, 신경이라는 거리 내용 들어가는 게 족소음 예, 신경하고 예, 예. 또 뭐 족소음 뭐 신경 신경. 그런 게 있겠지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이 신경이라는 경락 맥 속에는 콩팥이 자연히 포함되는 거고, 예, 예. 콩팥이 음, 근데 음, 하여튼 그 신경이라고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장부라고 보통 예, 생각을 예. 예, 우리 생각에는 뭐 장부,
콩팥에 있는 물기운 이래 되지. 예. 여기 경락을 생각 안 하는데 하여튼 이는 번역은 사실 이춘풍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 마음불 해버리면 원래 문맥 의에는 이 심은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마음이 아니고 심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심장인데 번역을 마음이라고 해버리면 아, 남들이 예, 오해를 하게 되겠죠. 그렇겠는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초기에 이 수학연구 요론의 정정 요론 번역이 우리 읽을 때 그런 걸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신 거라 해서 100%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대종사님이 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집어갖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감수한 뒤에 이 책이 나왔다 해서 이 번역된 글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후 사정을 잘 보고 받아들여야 사고가 안 생기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앞에 말한 자기조화란 말을 내가 퍼플렉시티에 이어보니까 쭉 나오던데 말을 참 멋지게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 자료 소개는 이어나 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론만 읽어보면은 자기조화도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서 천지조화를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본래 성품을 완성하고 삶 속에서 도를 닦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정정과 좌선을 통해 수련하며 우주의 이치를 자각하고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다 맞는 말만 해놨죠, 보면. 예,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예, 예, 예. 하여튼 AI가 요새는 참 정리를 깔끔하게 참 잘하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보면. 근데 일각에서는 본래 성품은 없는 거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래 그렇게 성품을 완성한다겠는데 본래 성품은 없다. 그러니까. 없다, 있다 그 표현할 때 그 전후 사정을 잘 보고 어떤 맥락과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조주 스님에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을 때 음, 어떤 사람에게는 있다 그러고 어, 어떤 사람에게는 없다 그렇게 없다. 했거든요. 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부분 또 뭐 우리 원일님이 한번 예, 예, 읽어보시죠. 예. 예. 화강자는 내정지첩경이요 역 역연연지 일도니라.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수양연구요론이나 영보국 정정편에는 없는데 아, 정산종사님이 첨가한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어, 예, 예, 예. 그러니까 자선을 통하여 수성화강하는 것이 자선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불교에서는 단전주라고 말하죠. 그렇죠. 하늘님. 예. 예, 예, 자선에는 단전주선도 있지만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단전주를 통한 어떤 자선이 수성화강의 방법인데 그것이 정정의 첩경이다. 첩은 빠르다 뜻이니까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연령을, 나이를 연장시킨다. 수명을 연장한다. 장수한다. 하여튼 그것이 한 방법이다. 육체적으로는 오래 살고 또 정신적으로는 정정을 이룬다. 그것이 수성화강의 방법이다. 결국은 핵심은 수성화강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성화강하느냐 하는 것은 또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보면. 그래서 제가 자료로서 자선의 요지, 자선이라 하면 해갖고, 정신적으로는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고, 육체적으로는 화기를 내리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다. 해갖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 언제 불균이 올라오느냐 하는 이해하는 이야기. 망념을 쉬지 아니하면 불균이 올라온다. 우리 기계하고 똑같다. 기계도 수화의 기운이 아니고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한다. 자동차에 있어서 수화가 무엇입니까? 자동차의 물기운과 불기운. 엔진과 냉각기. 기름으로 하는 불, 또 자동차 구조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 물기운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냉각수죠. 냉각수. 예. 이 두 가지가 적절하지 못하면 불이 나겠죠, 뭐. 불. 우리 노트북도 보면은 밑에 받침대 팬이 돌아가잖아요. 안 그러면 노트북이 뜨거워지면 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하여튼 여기서도 온몸의 화기, 불기운이 머리로 집중이 된다. 그래서 온몸의 물기운을 졸이고 태운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보거나 들었거나 유권작용을 하면 자연히 불기운이 돼갖고 기름이 닦는 거와 같다 해갖고 불균이 치성한다 이래.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언제 불균 위로 오르느냐, 그 증상은 뭐냐, 입속에 침이 마른다. 그래서 자선은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화기를 내리게 하고, 그래서 수성화강이 잘 되면 연활한 침 어쩌고 저쩌고, 수행품에도 보면 수성화강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수행법 보면 수성화강을 조급히 바라면 두통을 얻게 되고, 수성화강은 마음의 안정을 따라 자연이 된다. 우주의 수성화강은 가만 보면 비가 오기도 하고 가물기도 하고 물기운과 불기운이, 그래서 비가 오는 거와 가무는 경우, 이런 말도 하나 있어서 내가 봤습니다. 우리가 걷는 거, 지난 일요일 교당에서 단회할 때 보니까 진사님은
그때 교당 짓는다고 5년간 교당 건축 추진위원장 하시면서 참 애를 많이 써갖고 스트레스도 받고 해갖고 그때 당 수치가 한 400이 넘어간 경우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루에 3만 보를 계속 걸었대요. 지금도 한 2만 보 걷는다던데. 그래갖고 120 정상으로 왔다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그 말 들을 때, 계곡을 오르내리며 걷다 보면 발이 뜨거워져 수성하강이 저절로 되고, 계곡물에 목욕하면 일체망념이 사라져 식망현진이 저절로 돼서 상선이요 활선이라는 말. 그래서 걷는 것이 이 수성하강의 한 방법이다. 좌선, 행선. 이 걷는 건 행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 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가 이 구절 보니까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산종사가 양주에서, 서울에서 가깝죠. 양주에서 여행할 때 선보로 처음에는 5분도 못 걸었는데 나중에는 안 그러게 되더라. 갔다 온 줄도 모르게 다녀왔다. 이런 식으로 한 경험. 그래서 우리도 많이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듭지다. 자, 그다음부터는 수양연구 요론에 없는 부분이 정산정사님이 초간 부분이 나오는데 시계가 벌써 우리가 1시간 좀 넘은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공부는 마무리하고 어떤 또 공부 말고 또 다른 말씀 뭐 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되니까 한번 하실 말씀 별 없습니까? 본일님은 그 여동빈님의 태을금화종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까? 하여튼 그쪽에서 뭐 어떤 뭐, 그 책은 안 읽어보고요. 하여튼 예, 그쪽에 뭐 듣기는 했는데요. 예, 예. 이게 금에 대해 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이, 무슨, 옛날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공부한다고, 막, 근데 수련을 해가지고, 금화, 무슨, 뭐, 그것도 수련법의 일종 같던데요? 제가 이 자료 정리하면서 예. 뒤에 보면 수성화강 말고 감리교구가 뒤에 예,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감리교우, 예. 그래서 감리교구 부분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 여동빈님의 태을금화종지라는 문은 이 책이 한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장이 감리교구장이에요. 그 챕터 예, 이름이. 예, 그리고 앞부분을 어떤 좀 한번 훑어보면은 우리 불교적인 어떤 내용과 원리, 용어가 좀 많이 나오고 그 원리나 이치도 비슷한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자료 정리하면서 예, 여기 감리교구장 나오니까 예, 그 예, 자료를 그렇죠. 같이 한번 정리해서 예, 요 자료를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자료 만들 때 뭐 참고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예, 뭐 별로 어떤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고 네. 뭐 예. 그러면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